그날 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고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요.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이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민수라고 올해 42이죠.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아내,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자랐고 지금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지. 몸은 괜찮아? 걱정 마라. 엄마 팔팔해.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끊습니다. 바쁜 거 아니까 저도 오래 붙잡지 않아요. 그래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든든합니다. 큰 병도 없고 집도 전세지만 관리비 낼 정도는 되고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비 나오니까 굶진 않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 가서 분들이랑 화투도 치고 수요일엔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화면을 보니 민수라고 떠 있더라고요. 아들 전화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수는 보통 저녁 7시나 8시쯤 퇴근하면서 전화하는데 한낮에 전화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민수야?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 엄마. 나야.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뭔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 지금 너무 급해. 무슨 일인데?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사고. 사고가 났어. 사람을 쳤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고? 사람을 쳤다고? 뭐? 민수야, 진짜야?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 지금 경찰서에 있고 합의금을 빨리 내야 해.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대.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어. 울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고마워. 정말 미안해. 지금 옆에 경찰관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해. 곧 변호사님이 연락할 거야. 그분한테 송금해주면 돼.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냈다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 방금 전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톤, 분명 민수였어요.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머님이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따님 아드님 민수 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진짜 변호사 같았어요. 네. 제 아들 괜찮은 거죠? 네, 본인은 다친 곳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하나요? 네, 합의금 3천만 원을 이 시간 내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송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지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나서 꼭 다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태준. 금액 3천만 원.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테 있는 돈은 2,400만 원 정도였어요. 남편 사망 보험금이랑 평생 모은 돈이었죠. 나머지 600만 원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뛰다시피 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금. 예금 찾으러 왔어요.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2,400만 원이요. 직원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금액이 크신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들이 사고가 나서 합의금 내야 해요. 급해요. 어르신, 혹시 전화로 연락 받으신 건가요? 네, 아들이 직접 전화했어요. 변호사님도 연락 주셨고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 목소리 제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통장에서 2,4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6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나이에는 신용대출이 어렵고요. 담보가 있으시면. 집이 전세인데 안 되나요? 전세는 담보로 잡기 어렵습니다. 직원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안 받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또 안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경찰서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동네로 돌아와서 급전 대출 간판이 붙은 대부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급하게 600만 원만 빌려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30분 정도 걸려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월 5%라고 했습니다. 엄청 비쌌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대부업체를 나와서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3천만 원 송금해 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입금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삑. 송금 완료. 국민은행 123-456-7890-12 김태준 3천만 원. 그 순간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다면요. 은행에서 나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송금 완료했어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 아들 괜찮은 거죠? 네, 합의가 성립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사 중이라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민수는 전화를 안 받을까? 왜 변호사는 통화를 못하게 할까? 그래도 아들 목소리는 분명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민수가 전화하는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민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합의 잘 됐어? 엄마, 무슨 합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늘 사고 났다고 했잖아. 합의금 보냈잖아. 엄마, 나 오늘 사고 안 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후 2시 37분에 네가 전화했잖아. 사고 났다고, 사람 쳤다고. 엄마, 나 오늘 오후에 회의 중이었어. 전화 안 했어. 엄마, 혹시 돈 보냈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얼마 보냈어?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엄마가 사기당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대출까지 받아서 그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바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바보야.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관 앞에 앉았습니다. 피해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37분에 온 전화. 아들이라고 믿었던 목소리.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 3천만 원 송금.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들은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인출책도 다 따로 있어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도는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검거해도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일 겁니다. 민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민수야. 경찰관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찾아낼게. 뭘? 그 새끼들.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민수야, 경찰도 어렵다는데? 엄마, 나 IT 회사 다니잖아. 내 전공이 네트워크 보안이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부터 민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송금한 계좌번호 다시 알려줘. 국민은행 123-456-7890-12. 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계좌는 대포 통장이야. 개설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럼 찾을 수 없는 거야? 아니, 방법이 있어. 엄마, 그 변호사라는 사람 전화번호 알아? 저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0-3847-XXX. 민수가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것도 대포폰이네. 근데 민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데? 이 번호로 문자 온 거 다 보여줘. 저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합의금 입금 계좌라는 문자 외에도 여러 개의 문자가 있었어요. 민수가 그중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이거 링크 눌러본 적 있어? 응. 변호사님이 신원 확인용이라고 해서 눌렀어.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악성 앱이야. 이걸 누르는 순간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연락처,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심지어 음성 통화까지 녹음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요즘은 AI 음성 합성 기술이 발달해서 10초만 녹음해도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거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이 앱의 서버를 역추적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게 가능해? 쉽진 않지만 해볼게. 3일 동안 민수는 거의 잠을 안 잤습니다. 회사에서도 휴가를 냈어요. 노트북 앞에서 밤새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커피도 타주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새벽 3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뭘? 서버 위치.
그리고 인출책이 사용한 ATM 위치. 민수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송금한 돈은 10분 뒤에 서울 강서구의 한 ATM에서 인출됐어. 그리고 그 ATM 주변에 CCTV가 있어. 그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응. 경찰한테 넘기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 민수는 바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수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ATM 위치, 인출 시각, 서버 추적 기록. 담당 경찰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IT 쪽 일을 해서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적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보로 CCTV 확보하고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경찰 연락을 기다렸어요. 민수도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그런 얼굴. 저 사람이에요? 네. 인출책입니다. 조직에서 시킨 대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이미 조직 상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도 50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50만 원. 제 3천만 원이 50만 원이 되어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직 상부는요? 현재 추적 중입니다. 이 사람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걔 휴대폰은 확보했습니까? 네, 압수했습니다. 그 안에 연락처나 메신저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올라가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분석 중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검거 소식 있습니다. 총 5명을 체포했습니다. 5명이요? 네. 콜센터 역할을 하던 사람 2명, 대포통장 개설책 1명, 총책 1명, 그리고 인출책이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경찰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요? 470만 원입니다. 470만 원. 3천만 원 중 470만 원. 나머지 2,530만 원은 이미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는 났지만 그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그 사람들 처벌받나요? 네. 전원 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총책은 여죄도 많아서 중형이 예상됩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적어도 잡았어. 그 새끼들 감옥 가는 거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뒤. 우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증인으로요. 피고인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진술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자식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분명 민수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 모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1푼 2푼 모았어요. 그게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을 빌렸어요. 재판정이 조용했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요. 판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를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매우 죄질이 불량합니다. 피고인 김모 총책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 원. 피고인 이모 콜센터 징역 3년. 피고인 박모 콜센터 징역 3년. 피고인 최모인 출책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정모 대포 통장 개설책 징역 2년.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봤지? 다 감옥 간다. 응.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47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통장 잔액 470만 원. 대부업체 빚 60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이자 30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수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어. 민수야, 너도 애들 키우는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거. 뭔데? 대부업체 빚 다 갚았어. 그리고 이건 엄마 통장. 통장을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내가 모은 거야. 앞으로 이걸로 생활해. 안 돼. 이건 내 돈이잖아. 엄마 돈이 내 돈이지.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월급도 올랐고.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민수야. 엄마, 울지 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고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요.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이고요. 경기도 부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민수라고 올해 42이죠.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아내,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자랐고 지금도 한 달에 2~3번은 꼭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지. 몸은 괜찮아? 걱정 마라. 엄마 팔팔해.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끊습니다. 바쁜 거 아니까 저도 오래 붙잡지 않아요. 그래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든든합니다. 큰 병도 없고 집도 전세지만 관리비 낼 정도는 되고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비 나오니까 굶진 않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 가서 분들이랑 화투도 치고 수요일엔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화면을 보니 민수라고 떠 있더라고요. 아들 전화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수는 보통 저녁 7시나 8시쯤 퇴근하면서 전화하는데 한낮에 전화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민수야?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 엄마. 나야.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뭔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 지금 너무 급해. 무슨 일인데?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사고가 났어. 사람을 쳤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고? 사람을 쳤다고?
민수야, 진짜야?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 지금 경찰서에 있고 합의금을 빨리 내야 해.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대.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고마워. 정말 미안해. 지금 옆에 경찰관 있어서 오래 통화 못해. 곧 변호사님이 연락할 거야. 그분한테 송금해주면 돼.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냈다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 방금 전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톤, 분명 민수였어요.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머님이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따님 아드님 민수 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진짜 변호사 같았어요. 네. 제 아들 괜찮은 거죠? 네, 본인은 다친 곳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하나요? 네, 합의금 3천만 원을 이 시간 내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송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지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나서 꼭 다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태준 금액 3천만 원.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 저한테 있는 돈은 2,400만 원 정도였어요. 남편 사망 보험금이랑 평생 모은 돈이었죠. 나머지 600만 원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뛰다시피 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금 찾으러 왔어요. 얼마나 찾으시려고요? 2,400만 원이요. 직원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금액이 크신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들이 사고가 나서 합의금 내야 해요. 급해요. 어르신, 혹시 전화로 연락 받으신 건가요? 네, 아들이 직접 전화했어요. 변호사님도 연락 주셨고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 목소리 제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통장에서 2,4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6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나이에는 신용대출이 어렵고요. 담보가 있으시면. 집이 전세인데 안 되나요? 전세는 담보로 잡기 어렵습니다. 직원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에 안 받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또 안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경찰서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동네로 돌아와서 급전 대출 간판이 붙은 대부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급하게 600만 원만 빌려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30분 정도 걸려서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월 5%라고 했습니다. 엄청 비쌌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대부업체를 나와서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3천만 원 송금해 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입금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삑. 송금 완료. 국민은행 123-456-7890-12. 김태준. 3천만 원. 그 순간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다면요. 은행에서 나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송금 완료했어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 아들 괜찮은 거죠? 네, 합의가 성립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사 중이라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민수는 전화를 안 받을까? 왜 변호사는 통화를 못하게 할까? 그래도 아들 목소리는 분명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민수가 전화하는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민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합의 잘 됐어? 엄마, 무슨 합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늘 사고 났다고 했잖아. 합의금 보냈잖아. 엄마, 나 오늘 사고 안 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오후 2시 37분에 네가 전화했잖아. 사고 났다고, 사람 쳤다고. 엄마, 나 오늘 오후에 회의 중이었어. 전화 안 했어. 엄마, 혹시 돈 보냈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얼마 보냈어?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엄마가 사기당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대출까지 받아서 그게 전부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바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바보야.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관 앞에 앉았습니다. 피해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37분에 온 전화. 아들이라고 믿었던 목소리.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 3천만 원 송금.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인출책도 다 따로 있어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검거해도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일 겁니다. 민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 살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민수야. 경찰관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찾아낼게. 뭘? 그 새끼들.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민수야, 경찰도 어렵다는데? 엄마, 나 IT 회사 다니잖아. 내 전공이 네트워크 보안이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부터 민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송금한 계좌번호 다시 알려줘. 국민은행 123-456-7890-12. 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계좌는 대포 통장이야. 개설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럼 찾을 수 없는 거야? 아니, 방법이 있어. 엄마, 그 변호사라는 사람 전화번호 알아? 저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0-3847-XXX. 민수가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것도 대포폰이네. 근데 민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데? 이 번호로 문자 온 거 다 보여줘. 저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합의금 입금 계좌라는 문자 외에도 여러 개의 문자가 있었어요. 민수가 그중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이거 링크 눌러본 적 있어? 응. 변호사님이 신원 확인용이라고 해서 눌렀어.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악성 앱이야. 이걸 누르는 순간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연락처,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심지어 음성 통화까지 녹음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요즘은 AI 음성 합성 기술이 발달해서 10초만 녹음해도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거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이 앱의 서버를 역추적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게 가능해? 쉽진 않지만 해볼게. 3일 동안 민수는 거의 잠을 안 잤습니다. 회사에서도 휴가를 냈어요. 노트북 앞에서 밤새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커피도 타주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새벽 3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뭘? 서버 위치. 그리고 인출책이 사용한 ATM 위치. 민수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송금한 돈은 10분 뒤에 서울 강서구의 한 ATM에서 인출됐어. 그리고 그 ATM 주변에 CCTV가 있어. 그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응. 경찰한테 넘기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 민수는 바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수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ATM 위치, 인출 시각, 서버 추적 기록. 담당 경찰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IT 쪽 일을 해서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적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보로 CCTV 확보하고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경찰 연락을 기다렸어요. 민수도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도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그런 얼굴. 저 사람이에요? 네. 인출책입니다. 조직에서 시킨 대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이미 조직 상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도 50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50만 원. 제 3천만 원이 50만 원이 되어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직 상부는요? 현재 추적 중입니다. 이 사람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걔 휴대폰은 확보했습니까? 네, 압수했습니다. 그 안에 연락처나 메신저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올라가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분석 중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검거 소식 있습니다. 총 5명을 체포했습니다. 5명이요? 네. 콜센터 역할을 하던 사람 2명, 대포통장 개설책 1명, 총책 1명, 그리고 인출책이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경찰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요? 470만 원입니다. 470만 원. 3천만 원 중 470만 원. 나머지 2,530만 원은 이미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는 났지만 그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그 사람들 처벌받나요? 네. 전원 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총책은 여죄도 많아서 중형이 예상됩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적어도 잡았어. 그 새끼들 감옥 가는 거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뒤. 우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증인으로요. 피고인석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무표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진술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자식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분명 민수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 모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1푼 2푼 모았어요. 그게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을 빌렸어요. 재판정이 조용했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요. 판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를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매우 죄질이 불량합니다. 피고인 김모 총책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 원. 피고인 이모 콜센터 징역 3년. 피고인 박모 콜센터 징역 3년. 피고인 최모인 출책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정모 대포통장 개설책 징역 2년.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봤지? 다 감옥 간다. 응.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47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통장 잔액 470만 원. 대부업체 빚 60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이자 30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수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어. 민수야, 너도 애들 키우는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거. 뭔데? 대부업체 빚 다 갚았어. 그리고 이건 엄마 통장. 통장을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내가 모은 거야. 앞으로 이걸로 생활해. 안 돼. 이건 내 돈이잖아. 엄마 돈이 내 돈이지.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월급도 올랐고.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민수야. 엄마, 울지 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추가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 제도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얼마나요?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돌아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피해 진술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피해자요? 네. 이번 사건으로 총 2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셨고 피해 금액이 총 4억 원이 넘습니다. 23명. 4억 원.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돈 돌려받으셨나요? 일부는 돌려받으셨고 일부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신고할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됐대. 그래? 잘 됐다. 우리 뭔가 더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 있어? 응.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당하게 하고 싶어.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기지 않기로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요. 제가 당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전화 받은 일, 3천만 원 송금한 일, 사기당한 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범인을 잡은 일까지. 할머니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그런 일이.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 근데 그게 사기였구나.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그날 이후로 저는 여기저기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경로당에서, 주민센터에서. 여러분, 자녀가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아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똑같아도 사기일 수 있어요. 급하다고 해도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순자 씨,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비슷한 일 당했는데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용기 얻었어요. 신고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고 그걸 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특집입니다. 제가요? 네. 어머님 사연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했습니다. TV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엄마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범인들 잘 잡았네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방송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가 30%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감사패도 받았어요. 박순자님,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민수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뭐가?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당한 걸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주잖아. 나도 처음엔 부끄러웠어. 근데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기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더라.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 해칠 거야. 그래서 말하기로 한 거야. 민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어느 날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방송 출연하신 후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어머님 사건과 연관된 조직 상부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총책 위에 실제 보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에 숨어 있었는데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로 2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20억. 네. 어머님께는 추가로 1,200만 원이 배상될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그걸 합치면 총 2,47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완전히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 회수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어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돈 거의 다 돌아온대. 진짜? 잘 됐다. 그리고 말이야. 응. 나 이 돈으로 뭔가 하고 싶어. 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돕는 모임 만들고 싶어. 나처럼 당한 사람들 혼자 괴로워하잖아. 그 사람들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싸우는 거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 내가 도와줄게. 3개월 후, 우리는 젖지 않았다는 이름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이었어요. 첫 모임에 12명이 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작년에 2천만 원 당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요. 여기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피해자니까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손주가 사고 났다는 전화 받고 1,500만 원 보냈어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그랬어요. 밤마다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우리가 당한 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죠.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요. 모임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 해요.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후엔 30명, 석 달 후엔 50명.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너무 부족합니다. 돈 돌려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액 송금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목소리는 작았지만 함께 모이니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를 우선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뉴스를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거야. 엄마 덕분에 법이 바뀐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거지. 그래도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젖지 않았다 모임은 이제 전국에 2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경로당을 찾아가 예방 교육도 합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등학생들한테요? 네. 요즘 학생들도 피싱 사기가 많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나이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3천만 원을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믿었을까 매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부끄러워할 건 제가 아니라 사기꾼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사기는 바보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했을 때 숨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작년에 비슷한 일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할머니도 부끄러우셨을 거야.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직접 들으니까 학생들도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더라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말하는 거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 받았겠지만 이젠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2년 전에 할머니 돈 가져간 사람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출책.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사과하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출소까지 6개월 남았어요. 그동안 매일 할머니 생각했어요. 제가 50만 원 받으려고 할머니 인생 망가뜨렸잖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아니요. 출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든 하겠습니다. 할머니 돈 제가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요. 돈은 이미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네. 당신이 준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출소하면 저희 모임에 와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 같은 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진짜 사과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방금 그 사람한테 전화 왔어. 누구? 2년 전에 엄마 돈 가져간 사람. 민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사과한대. 출소하면 우리 모임 온대. 엄마, 그 사람 용서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랑은 달라. 그냥 그 사람도 변할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가 변한 것처럼.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 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녀 목소리 같아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급하다고 해도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당하셨다면 숨지 마세요. 말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매주 집에 와서 밥 먹고 제 안부를 묻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옵니다. 통장에는 이제 제법 돈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강연료와 배상금으로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입니다. 2년 전 저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제가 당한 일은 불행이었지만 그 불행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저는 박순자입니다. 2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로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졌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범인을 잡았고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자녀가 급하게 돈 달라고 전화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세요. 2. 목소리가 똑같아도 의심하세요. 요즘은 AI로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3. 급하다고 해도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5분만 기다리면 막을 수 있습니다. 4. 혹시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를수록 돈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5. 그리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말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경찰에게.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